오늘은요, 글쓰기의 근력 키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표현 등과 관련해서 많은 배움을 얻고 뭔가 글쓰기를 하다가 정말 엑기스가 잘 나오지 않아 이럴 때는 반복해서 읽는 게 김훈 작가의 그 수필 에세이들을 저는 이제 몇 권 갖고 있다가 이것저것 꺼내서 보곤 합니다. 김훈 작가가 글쓰기에 그러니까 엑기스죠. 글이 항상 엑기스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평이한 글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두 쪽짜리 글을 한 5편 썼다 그러면 그 중에 두 쪽짜리 하나 정도가 김훈 작가가 얘기하는 발견의 글쓰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책을 한 권 쓴다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30꼭지 해서 아래 한글로 이제 초고를 썼더니 한 60쪽이나 한 80쪽 정도 됐어요. 그러면 30꼭지 중에서 5개, 6개 정도는 정말 발견의 글쓰기로 자기 마음에 딱 드는 것들이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좀 전체 맥락 속에서 필요한 글들이 배치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보통 글쓰기 말고 발견의 글쓰기의 근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이거든요. 나를 발견하는 것인데 그 나라는 것은 글쓰기와 관련해서 직결되는 게 하나는 당연히 이제 감정이죠.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그다음에 감각, 무엇을 감각하는 나. 그리고 이제 생각인데 생각은 크게 두 종류로 보통 나뉘어져요. 경험한 것이나 또는 인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거나 알게 된 거 이제 이게 기억이죠. 이제 그리고 또 그 경험이나 그런 지식이 토대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밑도 끝도 없기도 하는데 상상의 세계입니다. 특히 이제 이미지 상상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기억과 상상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거든요. 얘들이 감정도 그렇고 감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휙휙 날아다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것 자체가 무뎌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목적을 향해서 바삐 막 살다 보면 이제 무딤이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를 찾아오죠. 결국은 아까 김은 작가가 얘기했다고 말씀드리는 그 발견이라는 것은 알아차려야 발견이라는 게 우선은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감정 상태 같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감정 상태 중에서 제일 자주 그러면서 점검 차원에서라도 자주 생각하는 것이 역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두려움의 반대는 뭐 좀 자신 있게 생각해서 기대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정적인 그런 뭐 일종의 관찰이랄까요? 이제 그런 거. 또 하나가 외로움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외로운지 아니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상태인지 이제 이런 감정 상태죠. 또 감정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쉽게 발견하는 것인데 슬픔의 상태인지 기쁨의 상태인지 이 슬픔 기쁨도 강도가 약간의 슬픔, 약간의 기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감정의 상태를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의 상태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런 게 다 알아차리려는 살짝 의지적 행위 또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알아차림도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감각 너무 쉽죠. 일단 오감이 있고요. 제일 우리가 그나마 자주 하는 것이 이제 시각이죠. 근데 이 시각도 그냥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그 휴게소에 들어가는 자기의 감각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냥 뭐를 살 필요가 있으면 그것으로 가서 그것을 사서 오는 것으로 끝인 경우가 대부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각적인 수준에서도 정말 묘사적으로 주변을 쭉 돌아본다든지 우리가 거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생각해 보면 이 오감 이외에도 이제 고유 감각이라든지
이 내부 감각이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감각. 그 이외에도 온도 감각 같은 게 있어요. 내 피부에 지금 차가움이 느껴지는지 등등 이제 이런 것들도 뭐 그 외에도 통증 감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잘 느끼고 있어 하는 것도 좀 보시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감각이 확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알아차림이 되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멋진 그런 발견이 이루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 생각에 대해서도 휙휙 달아나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착하고 어느 정도 메모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아차림의 세 가지 영역, 감정, 감각, 생각에 대한 알아차림에 좀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글쓰기에서 아주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긍정을 하시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시간 그러면 감정, 감각, 생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당연히 메모해 보시고 하는 것들이 반복됨으로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시작이 되고 그게 반복돼서 알아차림의 근력 같은 것도 몸에 붙어야 그래야 더 자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훈 작가가 연필로 쓰기 등의 수필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인데요. 글을 쓰다가 보면 다시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알아차림에 의한 발견이면 그것을 글을 쓰는 과정에 의해서 더 정확하게 발견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런 글들이 나에게 탄생함으로써 내가 쓰는 5편의 글 중에 이 한 편이 정말 빛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빛나는 것이 전체 글 속에 포함이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책은 또는 이 시리즈의 글은 내가 쓰고 정말 마음에 들어 이런 것이죠. 모든 글이 다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빈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나의 글쓰기의 근력을 키우는데 기본 근력 매일매일 쓰는 거죠. 한 줄 글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문단 글쓰기 또는 매일 블로깅 하나 하기 이제 이런 수준으로 요거 제가 3개월로 하셔야 그 정도는 해야 진짜 글쓰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근력이 얘는 이제 뇌 회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얘를 뚫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발견의 글쓰기의 근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감정, 감각 그리고 생각의 두 가지 영역들 이것을 포착하려고 그래서 발견의 단초를 만들려고 가끔씩 시간을 내서 자신을 집중해서 들여다보시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은요 글쓰기라는 아주 화려한 잔치 같은 것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잔치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자기 스스로의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거든요. 글쓰기를 의무로 생각하지 마시고 발견의 글쓰기 근력까지 여러분들 도달하셔서 글쓰기가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행위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아침에 저는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